여러분, 혹시 자신의 진짜 실력을 숨기고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편견 때문에 억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최고 명문 사립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 한국 학생이 어떻게 편견을 깨뜨리고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교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스 아카데미는 미국 동부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였습니다. 1년 학비만 $70,000가 넘는 이곳에는 정치인과 기업인, 교수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잘 가꿔진 정원은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식당에서 박지우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식당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린 천장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공간일 뿐이었어요.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유창한 영어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상원 의원이지? 대단하다. 우리 엄마는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 해. 요즘 주식시장이 어떻대? 방학 때 유럽 여행 가는데 프랑스 남부 별장에서 일주일 있을 거야. 하지만 지우는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이었는데 김치와 단무지 냄새가 날까 봐 조심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크나 파스타를 먹고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할머니의 김밥이 더 소중했어요. 저 애는 맨날 혼자 있네. 한 학생이 지훈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래.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다 그렇잖아. 공부만 하고 말이 없어. 우리랑은 다른 세계 사람들이야. 지우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사실 영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영어로 수학을 가르쳐 주셨고 영어 논문들도 많이 읽어봤거든요. 하지만 굳이 나서서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겸손함과 조용함이 몸에 밴 거였죠. 식사를 마치고 가방을 정리할 때 낡은 계산기가 살짝 보였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표면이 군데군데 닳아서 하얗게 된 오래된 계산기였어요. 모서리는 둥글게 달았고 숫자 버튼들도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떠날 때 건네준 것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거라. 아빠의 행운이 함께할 거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이 계산기로 아빠가 많은 문제들을 풀었단다. 너도 분명 그럴 수 있을 거야. 지우는 그때는 단순히 추억이 담긴 오래된 계산기인 줄만 알았어요. 계산기 뒷면에 붙은 작은 스티커에 하버드 유니버시티 매서매틱스 디파트먼트 1995라고 적혀 있는 것도 그냥 아버지가 대학교 다닐 때 쓰던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그 계산기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자. 눈에 띄지 않게 1년만 버티면 돼.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오후 2시 5교시 고급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아카데미의 수학실은 최신 스마트보드와 가죽 의자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벽에는 유명한 수학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온갖 수학 전문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3차 방정식을 배워보겠습니다. 레베카 하워드 교사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레베카 교사는 이 학교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버드 수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후 20년간 이곳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는 MIT, 칼텍, 하버드로 진학한 학생들이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20년 전 하버드에서 한국인 동기에게 수석 졸업을 빼앗겼던 기억 말이에요. x의 3제곱 마이너스 6x의 2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4는 0과 같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교실에 앉은 15명의 학생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수재들이었어요. SAT 수학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어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레베카 교사의 시선이 뒤쪽 구석에 앉은 지훈에게 멈췄어요. 새로운 아시아 학생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녀는 아시아 학생들에 대한 강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박지훈 학생. 레베카 교사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갑작스러운 지명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동정의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은 천천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3차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풀어왔어요. 하지만 굳이 실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은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레베카 교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이런 고급 수학은 아직 어려우시겠네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지훈이 자리로 돌아가며 칠판을 힐끗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왼손 검지로 한 번, 가운데 손가락으로 한 번, 그리고 오른손으로 4번. 114. 마치 보이지 않는 칠판에 답을 적는 것처럼 말이죠. 에밀리 챗만이 그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에밀리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아버지가 MIT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자들의 습관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훈의 그 손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레베카 교사는 지훈이 정말로 수학을 모르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지훈을 완전히 당황시켜서 다른 학생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였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레베카 교사가 새로운 분필을 들며 말했어요. 이것은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미적분 문제입니다. 칠판에 적힌 것은 복잡한 적분 문제였어요. 인테그랄 오브 x 스퀘어드 사인 x dx를 구하세요. 기호로는 xsin x dx였죠. 이 문제는 부분적분을 2번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고난도 문제였어요. 이번에도 박지훈 학생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레베카 교사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과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지훈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방 속에 있는 아버지의 계산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지훈아, 수학은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란다.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 진짜 수학이야.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지훈은 천천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에 자신감이 있었죠. 이 문제는 부분적분을 2번 사용해야 합니다. 지훈이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멈췄어요. 지금까지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던 지훈이 갑자기 유창하고 정확한 영어로 수학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지훈은 분필을 들고 칠판에 쓰기 시작했어요. 먼저 u는 x의 2제곱 dv는 4인 x dx로 놓겠습니다.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부분적분을 적용하면서 지훈은 계속 설명했어요. 따라서 xsin x dx-x 코스 x 2x 코스 x dx가 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풀이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이제 2번째 적분도 부분적분으로 계산합니다. 지훈이 계속 설명했어요.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지훈은 한 번도 막히지 않고 풀어나갔습니다. 따라서 최종 답은 음의 x의 2제곱 코사인 x 플러스 2x 사인 x 플러스 2 코사인 x 플러스 c입니다. 레베카 교사의 얼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완벽한 풀이 과정이 칠판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것도 대학교에서나 배우는 고급 기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말이에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레베카 교사는 칠판으로 다가가 한 줄 한 줄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가르쳐 오면서 이렇게 완벽한 풀이를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브래든이 지훈에게 달려왔어요. 야, 지훈. 브래든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너 진짜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풀어? 브래든 윌슨은 키가 180cm가 넘는 덩치 큰 학생이었는데 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미안해, 지훈. 진짜 미안해. 브래든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처음에 널 완전히 무시했잖아. 영어 못한다고 생각했고 수학도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어. 나 완전 바보였어. 지훈은 놀랐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 이렇게 솔직하게 접근해 준 거였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좀 소극적이었어. 나랑 같이 공부할래? 사실 나도 대학교 미적분 배우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 너한테 배우고 싶어. 그때 에밀리 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나도 같이 해도 될까? 에밀리는 키가 작고 조용한 성격의 학생이었어요. 사실 나도 수학을 좋아해. 우리 아빠가 MIT에서 수학 교수야. 그래서 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확히 알겠어. 아까 내가 푼 문제는 우리 아빠가 대학교 1학년들한테 중간고사로 내는 문제야. 그것도 상위 10% 학생들만 완전히 풀 수 있는 수준이야. 지훈아, 혹시 한국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거 해봤어? 에밀리가 물었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중학교 때부터 계속했어. 한국 대표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도 나갔고 금메달도 몇 번 땄어. 뭐. 브래든과 에밀리가 동시에 놀랐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은 전 세계에서 매년 수십 명만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상이었거든요. 세 명은 그날부터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진짜 친구들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 실력을 드러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레베카 교사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어요. 지훈의 완벽한 풀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녀는 20년간 쌓아온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레베카 교사가 갑자기 지훈을 불렀습니다. 박지훈 학생,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박지훈 학생, 최근 당신의 성적이 갑자기 너무 좋아져서 의심스럽습니다. 레베카 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혹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나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컨닝이라는 말에 모든 학생들이 긴장했거든요. 지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브래든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지훈이가 언제 컨닝했다고. 브래든, 앉으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레베카 교사는 즉석 시험을 제안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감독 하에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휴대폰, 계산기, 모든 개인 소지품을 맡기고요. 지훈은 모든 것을 맡기고 깨끗한 A사 용지 한 장과 연필 하나만 받았어요. 레베카 교사가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 문제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미분방 정식까지 포함된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였어요. 미분방 정식 y 프라임 마이너스 2y 이퀄즈 x 2x 지수 2x를 풀어보세요. 지훈은 차분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1차 선형 미분방 정식입니다. 먼저 적분인자를 구하겠습니다. 30분 후 완벽한 답이 나왔어요. 레베카 교사는 답을 확인하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브래든이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지훈아, 스톤 챌린지 신청 마감이 이번 주야. 우리 같이 신청하자. 스톤 챌린지는 세인트 앤드류스 아카데미에서 매년 개최하는 권위 있는 수학 경시대회였어요.
전국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아이비리그 진학에 큰 도움이 되었죠. 세 명은 의기양양하게 레베카 교사의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 스톤 챌린지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브래든이 먼저 말했어요. 레베카 교사는 브래든과 에밀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지.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어요. 박지훈 학생도 참가하고 싶다는 건가요? 네, 선생님. 지훈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레베카 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스톤 챌린지는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대회입니다. 암기와 계산에만 의존하는 학습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요. 지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컨닝 의혹은 풀었지만 이제는 인종적 편견에 정면으로 부딪힌 거였죠.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나이든 신사가 들어왔어요. 닥터 마이클 스톤, 세인트 앤드류스 아카데미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자네가 박지훈 학생인가? 소문을 들었네. 하워드 교사가 자네를 스톤 챌린지에서 제외시켰다고? 혹시 자네 아버지 성함이 박성우인가? 지훈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스톤 이사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25년 전 하버드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였지. 자네 아버지는 우리 학년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자였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계산기, 그 오래된 스티커,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들. 지훈, 스톤 챌린지에 특별 참가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허가하겠네. 하워드 교사의 편견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지훈은 감격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였죠. 스톤 챌린지 당일 세인트 앤드류스 아카데미의 대강당은 전국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로 가득했어요. 하버드, 예일, MIT를 목표로 하는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모인 자리였죠. 지훈은 특별 허가를 받아 참가할 수 있었어요. 레베카 교사는 못마땅해 했지만 이사장의 결정을 뒤바꿀 수는 없었죠. 경시대회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훈에게는 특별한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산기는 아니었어요. 그 계산기에 얽힌 추억과 아버지의 가르침이 힘이 된 거였죠. 이 문제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지훈은 독특한 접근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복소수 함수론, 위상수학, 정수론까지.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라면 들어보지도 못한 분야의 문제들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만점이었어요. 그것도 전체 참가자 중에서 유일한 만점이었죠. 시상식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제시카 리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하워드 선생님 계신가요? 20년 전 하버드에서 함께 공부했던 제시카입니다. 레베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이름을 들으니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우 지훈의 아버지였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늦었구나. 스톤 이사장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성우, 정말 오랜만이야. 자네 아들이 우승했네. 그때 제시카 교수가 레베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레베카 20년 전을 기억해? 내가 성우에게 졌을 때 아시아인들은 창의성이 없다고 했었지. 지금도 같은 생각이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레베카의 편견은 20년 전 열등감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그녀는 박성우에게 수석 졸업을 빼앗겼을 때부터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을 키워왔던 거예요. 지훈의 아버지가 다가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자랑스럽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서야 지훈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 낡은 계산기를 건네주었는지, 왜 항상 겸손하라고 했는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다음 날 레베카 교사가 지훈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잘못했어. 레베카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20년 동안 내가 품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어.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수학자였고 너도 마찬가지야. 아니, 너는 아버지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도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내가 너에게 배워야겠어. 레베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그날 점심시간 식당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훈의 테이블 주변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브래든, 에밀리는 물론이고 이제는 다른 학생들도 지훈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지훈아, 이 문제 좀 가르쳐 줄래? 나도. 학생들의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토니 마르티네즈라는 히스패닉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거든요. 지훈아, 나도 수학을 좋아하는데 혹시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 나도 너처럼 편견과 싸우고 있어. 지훈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모두 함께하자.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받은 상처와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처럼 편견에 시달리는 다른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몇 달 후 지훈은 스톤 챌린지 상금으로 다문화 학생 수학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베카 교사와 함께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레베카 교사는 이제 지훈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어요. 지훈아, 내가 우리 학교를 바꿨어. 레베카 교사가 말했어요. 아니, 나를 바꿨어. 고마워. 아버지의 낡은 계산기는 이제 지훈의 책상 위에 자랑스럽게 놓여 있어요.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지혜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세인트 앤드류스 아카데미는 이제 진정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했지만 용감했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지훈은 이제 알고 있어요. 진정한 천재성은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편견을 뛰어넘어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브래든이 지훈에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아? 수학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에밀리도 동의했어요. 맞아, 지훈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있어서 내가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거죠. 지훈에게도 세인트 앤드류스 아카데미에게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편견은 때로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린 덮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결국 인정받게 된다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훈이 보여준 용기입니다. 처음에는 숨어있던 그가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낸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킨 건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계신다면 지훈처럼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레베카 교사처럼 그 편견을 깨뜨릴 용기도 내어보세요. 진정한 천재성은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편견을 뛰어넘어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